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조형규라고 합니다. 오늘 핵공감 클래스 제14강 제주 많은 꼬마 원자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내용은 작은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게는 학생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만한 사이즈의 원자로, 또 조금 크게는 트럭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의 원자로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원자로를 보통은 마이크로 리액터 또는 초소형 원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이 초소형 원자로가 어떠한 배경으로 개발되었고, 현재 개발 진행 사항은 어떠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소형 원자로에 앞서 현재 국내외 원자력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대형 원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형 원전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받아들여 더 안전하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AI CB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AI라던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기존의 원자로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전 고장 예측 진단 시스템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 공간 속에서의 원자로, 더 나아가 지능형 자율운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중소형 원전, 흔히 SMR이라고 부르는 중소형 원전의 대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형 원전이란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서 20분의 2 정도 추력을 갖는 원자로고요. 사실 이런 중소형 원자로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라든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에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중소형 원자로가 상업용 발전으로는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달이죠. 지난 9월 달에 미국 누스케일에서 만든 누스케일 원자로, 사실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원자로인데요. 미국 NRC에서 설계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는 조만간 건설 허가를 받고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의 대비가 실제 사업용 발전으로의 활용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늘 강의의 주제인 초소형 원자로의 등장입니다. 이 초소형 원자로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초소형 원자로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이하의 출력을 갖는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작게는 가방만한 사이즈고요. 좀 크게는 트럭으로 싣고 다니는 사이즈의 원자로고, 차량이나 항공기 또는 헬리콥터 등으로 운반이 가능한 크기를 갖는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크기가 작고 시스템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운전 인력도 최소한의 인력만 필요한 원자로고요. 주로 일반 상업 발전보다는 군사 기지, 또 오지의 자원 개발, 미개발 지역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러 기관에서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특히 오클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초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자로 규제 기관에 설계 인증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일리노이 주립대학 UIUC에서는 이미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연구용 원자로가 문을 닫게 되면서 그걸 대신하는 마이크로 리액터를 만들어서 이를 이용해서 대학교 캠퍼스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전기를 공급해보자 라는 것을 목표로 제안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소형 원자로가 이 몇 년 사이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 또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원자로의 개발은 우주 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초반 이후 약 50년 동안 달 탐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나사에서 달 탐사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70년대의 달 탐사와는 달리 새롭게 진행될 달 탐사에는 달 탐사 기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우주인들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달에 있는 물이라던가 핵융합의 원료가 되는 헬륨3 그리고 히토류 광물들을 채취하는 것까지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인들이 오래 거주하면서 달 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데요. 기존의 달 탐사에는 연료전지, 그리고 태양광,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 등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주 기지를 운영하고 장기간에 걸친 어떤 탐사를 진행하기에는 그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런 한계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달 탐사가 그동안에는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사에서는 작고 가볍고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전원을 찾게 되고요. 원자력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리고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3월 20일 미국 나사와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가 공동으로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 킬로파워의 육상 실험에 성공합니다. 우주로 올라가기 전에 육상에서 먼저 원자로를 만들고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고 그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발전기를 빨리도 돌려보고 천천히 돌려보고 또 갑자기 발전기를 끄면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원자로가 의도했던 대로 잘 움직이는지 잘 작동하는지 또한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육상 실험의 이름은 크러스티이고요. 만화 영화 심슨에 나오는 크러스티 광대 이름에서 착안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원자로는 1kW, 굉장히 작은 출력을 갖고 있는 원자로인데요. 이게 실제 원자로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모형입니다. 실제 원자로는 아니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이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온밥통, 학생들 보온밥통과 비슷한 정도 크기를 갖는 원자로고요. 위에 달려있는 부분이 열을 받아서 발전을 하는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원자로와 발전기 사이에 이런 여러 개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원자로입니다. 이렇게 크러스티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서 초소형 원자로를 이용해서 우주 공간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을 하게 된 겁니다. 킬로파워 원자로 실험의 성공 이후 나사에서는 이 우주용 원자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달 탐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대로는 10kW짜리 킬로파워 4개를 우주 공간으로 올려서 설치해서 달 탐사 기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목표대로라면 2028년에 첫 번째 원자로가 달 표면에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한 번 설치된 킬로파워는 10년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나사에서 발표한 달 탐사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킬로파워가 설치가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이용해서 우주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공간에 전기를 공급하고 달 탐사 차량을 충전할 것이고 자원을 채굴하는 장비를 충전할 것이고 또 달 착륙선에도 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자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달 표면에서도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뿐만 아니라 배터리, 연료전지, 태양전지,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 이것들을 다 조합해서 안정적으로 이 우주 탐사를 위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용 원자로 개발의 핵심은 원자로를 어떻게 작고 가볍고 단순하게 만드느냐입니다. 킬로파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상부에 위치한 열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스털링 엔진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발전기와 원자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노란색,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파이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파이프 내부에 복잡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힙파이프라고 하는 열전달 기기입니다. 이 힙파이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열전달 기기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컴퓨터 CPU라던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전자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깥쪽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상온에서 작동하는 힙파이프는 이미 널리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고온에서 원자로와 같이 600도, 700도에서 운전되고 있는 고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힙파이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킬로파워 연구진들은 알카리 금속을 이용한 힙파이프를 개발하고 이거를 원자로에 적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복잡한 모양의 원자로가 아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가볍고 또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초소형 원자로의 개발이 원자력이 미니멀리즘을 만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니멀리즘이란 고도의 정교함을 통해 단순함 속에 예술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디자인 또는 미술 쪽의 철학입니다. 애플이 대표적인 그러한 디자인을 하는 곳이고요. 초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스털링 엔진이나 힙파이프와 같은 정교한 공학 기술을 통해서 단순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갖는 원자로를 구현했다는 것에서 디자인 분야의 미니멀리즘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킬로파워의 성공 이후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출력을 조금 더 높여서 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을 갖는 그리고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원자로를 만들자라는 연구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메가와트 급의 출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고요. 대표적인 개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면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메가파워, 원전 공급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빈치라는 초소형 원자로를, 그리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고클로에서 오로라라는 원자로를 개발했습니다. 이들 모두 다 2020년대 후반, 2028년 정도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대 후반 초소형 원자로가 개발될 경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게 도입을 희망하는 곳은 미국 육군입니다. 그 이유는 물자 수송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미군은 여러 곳에 해외에 주둔하면서 군사기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연료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빈번한 많은 양의 물자 수송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자 수송하는 과정이 그 적군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 현재 해외 주둔 미군 사상자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물자 수송 중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 군인의 사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소형 원자로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전자전 장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무기 체계들, 드론이라던가 웨일건 같은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가 도입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고 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초소형 원자로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군은 에너지 기술이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큰 수요처는 자원개발 회사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캐나다 북부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부가 가치 광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오지에 있는 광산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빈번한 연료 수송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초소형 원자로가 설치된다면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그리고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개발 회사 또한 초소형 원자로의 강한 도입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그 냉방을 위해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냉방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늘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폐광산에 설치하거나 또는 물속에 담그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도심과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 같은 곳에 또는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가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이 초소형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체 충전소도 초소형 원자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토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막 한복판이라던가 산속 한복판에도 이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 송전망 건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초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양자원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양 개발 또 해양의 어떤 거주지를 개발한다거나 해양 공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육지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송전시설의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초소형 원자로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 하나 요즘 군사적인 목적 또는 심해 탐사를 목적으로 무인 잠수정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주 작은 사이즈의 초소형 원자로가 설치될 경우 수년간 바닷속을 돌아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탐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초소형 원자로가 유용한 활용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에 초소형 원자로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안전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가 작은 만큼 안전하게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특히 힙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기라던가 펌프와 같은 유체 기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원자로 안에 열을 바깥쪽으로 빼낼 수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 힙파이프가 다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통 바깥쪽을 흐르는 공기만으로도 공기의 자연 대류만으로도 원자로 안에서 나오는 열을 다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원자로의 최적이 팽창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출력이 낮아지는 고유한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소형 원자로의 경제성입니다. 먼저 이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칠한 이 선이 이 네모 박스에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 선이 이 붉은색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면 미국 내 다른 어떤 송전망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스 발전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선이 빨간색 박스보다는 살짝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송전망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신 좀 특수한 상황들, 알래스카라던가 섬 지역, 또 송전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광산지대, 군사시설들, 그리고 극지방에 초소형 원자로가 적용될 경우에는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탈원전 정책이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약하지만 초소형 원자로와 관계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19년부터 작년부터 높은 성능의 힙파이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또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또한 독창적인 초소형 원자로 개념을 개발하면서 해양 적용이라던가 또 분산 전원 시스템에 적합한 초소형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래의 원자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작고 안전해져서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작고 안전해져서 어쩌면 우리와 아주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나가거나 또는 해양에 거주지를 개발하고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데도 원자력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화성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문명을 시작하고 더욱 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요. 정말로 이런 우주 개발의 시대가 온다면 원자력은 인류의 이러한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원으로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